저는 30년간 한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해온 박기순이라고 합니다. 이제 64이 되었지만 아직도 매일 아침 양복을 차려입고 넥타이를 매는 일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부터 결혼자금까지, 그리고 제 아내의 병원비까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든 것을 가족들을 위해 써왔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아내가 준비해준 아침 식사를 하고 6시 30분 정각에 집을 나섰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졸면서도 한 번도 회사에 지각한 적이 없었죠. 제가 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그것이 곧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것이 참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불과 몇 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사에서는 갑작스러운 구조조정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30년간 한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저에게 돌아온 것은 차갑기 그지없는 명예퇴직 권고였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하지만 더 힘든 것은 이 사실을 아내에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암 치료로 힘겨워하는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여전히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섭니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출근하듯 집을 나서지만 제가 향하는 곳은 더 이상 회사가 아닙니다.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호수공원이 제 새로운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매일 아침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때로는 호수에 비치는 제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과연 제가 지금까지 해온 선택들이 옳았던 것일까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사에 바친 제 청춘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이 맞는 걸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호수공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속 공허함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듯 집을 나서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그만큼 죄책감도 커져갔습니다.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괴로웠지만 항암 치료로 힘들어하는 그녀에게 이런 현실을 알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시던 한 노인분을 만났습니다. 68세의 김용식 씨였습니다. 그분은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양복 차림으로 이곳에 나와 시간을 보내고 계셨죠. 김용식 씨는 저를 무료급식소로 이끌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의 따뜻한 권유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무료급식소에서 저는 제 처지와 비슷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모두 한때는 저처럼 가정과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 이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처음으로 무료급식을 받던 날, 저는 한동안 숟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임원으로 지내온 제가 이제는 무료급식소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용식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두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밥을 먹는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고 그 사연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이곳의 문화니까요. 그의 말씀은 제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점차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 웃으며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무료급식소에서 만난 이동춘 씨의 이야기는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70세의 이동춘 씨는 평생 모은 5억 원의 전 재산을 보이스피싱으로 잃었다고 합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모두 모아 노후를 준비했지만 자신의 딸이라고 사칭한 사기꾼의 전화 한 통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을 사칭한 사람이 전화해서 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고 했어요. 제 딸이 구속될 위기라고 저는 그저 딸을 구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동춘 씨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자신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소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한 이칠중 씨의 사연도 있었습니다. 61세의 나이에 한쪽 팔을 잃은 그는 산재보험으로 받은 보상금으로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기술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지만 이제는 취업의 문이 너무나 좁아졌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문호석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20년간
기러기 아빠로 살았던 그는 자녀들의 미국 유학을 위해 홀로 한국에 남아 돈을 벌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생활비와 학비를 보냈고 자신의 노후는 뒤로 미룬 채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받은 것은 이혼 서류였고 이제는 턱없이 부족한 연금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 잘 살고 있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연락 한 통 없어요. 제가 보낸 돈으로 공부하고 결혼하고 집도 샀지만 이제는 저를 모른 척하더군요. 문호석 씨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공원 근처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께서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가시는 모습, 떨리는 손으로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에서 저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문득 제 미래가 저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회사 생활만 했을 뿐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퇴직금과 연금이 있지만 이동춘 씨의 경우처럼 그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병원비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자녀들의 결혼 자금도 아직 완전히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제가 준비한 노후 대책이란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같은 고령화 시대에는 은퇴 후의 삶이 20년, 30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지금이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이동춘 씨의 사례를 통해 금융 사기의 위험성을 배웠고 이칠중 씨를 보며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문호석 씨의 이야기는 가족과의 진정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명예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분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는 아내에게도 솔직히 털어놓고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무료급식소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것을 보며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의료비 부담은 노인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저희 아내처럼 중병에 걸린 경우 보험이 있다 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셨고 매달 나가는 약값만 해도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더욱 힘든 과제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취업의 문은 좁아졌고 육체적인 한계로 인해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경비원이나 청소부 같은 직종마저도 경쟁이 치열했고 젊은 사람들에게 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가족관계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분들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고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살더라도 세대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의 미래도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내와 함께 살고 있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고 그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료급식소에서 만난 김용식 씨는 제게 노인복지관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여가 활동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많은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저도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인터넷 뱅킹, 그리고 보이스피싱 대처법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동춘 씨의 사례를 떠올리며 저는 이런 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활용하면 매달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내의 의료비 지출에 대비해 실버보험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하는 것이 나았습니다. 30년간의 회사 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방법도 찾았습니다. 시니어 창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귀농이나 귀촌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계망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마음의 짐도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명예퇴직 사실도, 매일 호수공원에서 보낸 시간들도, 그리고 무료급식소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예상과 달리 아내는 오히려 제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혼자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았을 저를 생각하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아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힘이 되어주는 것,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더 이상 거짓으로 출근하지 않습니다. 대신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처럼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을 돕는 멘토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의 항암 치료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이제는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힘들지만 주택연금과 실버보험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시니어 창업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경영 경험과 다른 분들의 다양한 전문성이 모여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은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더 능숙하게 다루게 되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무료급식소에서 만난 세 분의 이야기는 제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동춘 씨의 사례를 통해 금융 사기의 위험성을 배웠고, 이칠중 씨를 통해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문호석 씨를 통해 가족과의 진정한 소통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호수공원에 가는 것도 이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제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진정한 은퇴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을 혼자가 아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 제 나이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64이라는 나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점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컴퓨터를 배우고 운동을 하며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시니어 창업 교육을 통해 저는 제가 가진 경영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30년간의 회사 생활에서 얻은 경험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젊은 창업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열정에서 저도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아내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함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로운 취미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텃밭 가꾸기 모임에 참여해 직접 채소를 기르고 그 수확물을 이웃과 나누는 기쁨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경제적 지원만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자녀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각자의 일상을 나누는 시간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가능성도 발견했습니다. 은퇴자들을 위한 재무 상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은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디지털 교육을 통해 배운 기술로 온라인 커뮤니티도 만들었고요. 은퇴자들이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활성화되어 이제는 전국의 많은 시니어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상담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의 재정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겪었기에 이 일에 더욱 진정성을 가지고 임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저 자신에게 용기를 낸 것이죠. 더 이상 은퇴를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도전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가 배운 것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제는 진정으로 이해가 되더군요. 노후는 지혜롭게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도 혹시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스스로만의 짐으로 간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가능하며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지혜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지혜로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